4장 4절 임계점에 대한 판별법과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 4장 3절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를 직접적으로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각각의 임계점이 어떤 것은 마디점, 어떤 것은 안장점, 또 어떤 것은 중심, 또 어떤 것은 나선점 이와 같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이 절에서는 앞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해를 구한 뒤에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유값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즉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판정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고유값들의 합의 부호와 고유값들의 곱의 부호 등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임계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y 프라임 이퀄 a y꼴에서 이 a는 구성 성분이 모두 다 상수로 되어 있는 정사각행렬입니다. 우리는 다루기 쉽게 2차 정사각행렬이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의 해 모양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해 y를 예측하고 풀었을 때 x2에 람다 t 승꼴로 예측해서 풀었었죠. 그랬더니 이 람다가 바로 행렬 A의 고유값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x는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람다와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특성 방정식 a-람다의 디터미넌트 이퀄 0을 풀어보면은, 자, 이제 a의 모양을 편의상 2x2라고 가정했었으니까 a11, a12, a21, a22라 해보겠습니다. 행렬 a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a-람다는 주대각선 성분의 람다를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예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x0 계산하니까 a11 마이너스 람다와 a22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a12 a21 이퀄 0입니다.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a11 플러스 a22 람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곱하면 a11 a22예요.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입니다. a12 a2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것은 바로 이 행렬 A의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바로 이 행렬 A의 완한, 완투, 투한, 투투로 구성되는 행렬 A의 행렬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트레이스라고 해서, 자, 이제 주대각 성분을 다 더한 것을 대각합 또는 고유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A로 표시하고요. 얘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이라서 디터미넌트 A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트레이스를 P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이스를 A11 플러스 A22라 놓을 것이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Q라 놓겠습니다.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P 람다 플러스 Q 이퀄 0라서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해를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판별식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d라고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저자가 이제 델타라는 삼각형 기호를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할까요? 그러면 람다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플러스 쪽 람다 1이라 해볼까요? 그럼 플러스 루트 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2는 2분의 p 마이너스 루트 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를 계산해 보면은, 자,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2분의 p는 서로 지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결과적으로
앞에 거는 서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델타 되니까 2배 루트 델타 2 약분돼서 루트 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은 양변을 제곱하니까 델타는 다시 쓰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의 제곱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델타는 판별식을 나타냅니다.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유 방정식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고유값들의 합 트레이스를 P, 고유값들의 곱 디터미넌트예요. 여기 고유값들하고 고유값들의 곱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까요? 자, 실제로 우리는 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다시피 하나가 람다 1, 하나가 람다 2예요. 얘는 고유 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이기 때문에 람다 1과 람다 2는 분명히 고유값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델타가 음수면 허근을 갖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유 방정식은 그러면 다음 같은 식하고 동치가 돼야 돼요. 즉 람다 마이너스 람다 1과 람다 마이너스 람다 2. 왜냐면 이걸 인수분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앞이 0일 때는 람다 이퀄 람다 1이 하나의 근, 뒤가 0일 때는 람다 이퀄 람다 2가 또 다른 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람다 2 람다 그리고 플러스 람다 1 람다 2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고유값들의 총합이 트레이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유값들의 요 위치가 바로 이 트레이스였잖아요. 모양을 보세요. 똑같은 고유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P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이제 P라 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 1 곱하기 람다 2 요 부분은 바로 이 위의 식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죠. 디터미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디터미넌트 A가 되는데 이것을 Q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유값들의 총합이라 부를 수 있죠. 이 대각합을 다른 말로 트레이스 A를 다른 말로 우리가 대각합이라고도 하지만 고유값들의 총합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A의 행렬식은 고유값들의 곱과 같습니다. 고유값들의 합은 트레이스, 고유값들의 곱은 디터미넌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P, Q 그리고 판별식을 뜻하는 델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임계점을 직접적으로 위상투형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얘네들만 갖고도 우리가 마디점인지 아니면 중심인지 또는 나선점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저자가 도표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임계점에 대한 종류로서 마디점이라든가 안장점이라든가 중심, 나선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안장점이나 중심, 나선점은 그래프가 위상투형의 그래프가 분명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다루기 좋은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Y1, Y2가 있었을 때 안장점은 자, 이제 어느 두 군데 방향에서는 접근을 해오고요. 어느 두 군데 방향에서는 바깥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점들은 우회해서 가죠. 이렇게 접근해 오다가 이게 발산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 임계점은 안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해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해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은 X1, 2에 자,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느 한쪽에서는 0에 가까워져야 되고 또 어느 한쪽 방향에서는 발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람다1 T승 그리고 플러스 C2 X2 2의 람다2 T승에서 이제 이 고유값의 부호를 잘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즉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만이 안장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였다고 가정한다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승이니까 빠르게 0으로 가고 얘는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C2가 0이 되면은 이 X1 벡터 있는 쪽 방향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면 얘가 C1이 0이었고 C2가 1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X2가 있는 벡터 방향으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때 임계점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때는 바로 안장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유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바로 고유값들의 곱이 바로 Q잖아요. 그 Q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되겠군요. 이때 고유값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을 때 P의 부호는 모릅니다. P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호가 반대일 때 플러스 5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더해서 플러스 2가 됐죠.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면 이것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P의 부호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에 안장점이 되겠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들의 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요. 고유값들의 곱이 음수면 당연히 안정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반대부를 갖게 될 때 고유값이 모두 실수이고 그리고 서로 반대부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안장점이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심. 우리는 앞에서 중심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은 그래프가 앞전에서 배웠던 중심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원점이 중심이었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계속 돌아갔었잖아요. 이때 이렇게 중심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고유값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실수부가 나타나지 않은 순허수가 나왔었습니다. 즉 실수부가 없는 순허수 EI가 나왔었거든요. 앞에 예문을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거의 고유값을 계산해 보면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i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순허수가 됐었는데요. 이와 같이 고유값이 순허수가 되면은 그러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고유값이 순허수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유값이 순허수가 되려면 일단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 판별식은 음수가 나와야 되죠.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자, 이제 만약에 람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에서 알파 0이 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람다 1이 플러스 I 베타고 람다 2가 마이너스 I 베타였다고 가정한다면 고유값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P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P는 람다 1 더하기 람다 2는 순허수일 때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고유값을 곱해봐요. 람다 1과 람다 2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I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 이거 양수예요. 그래서 Q는 양수가 될 때 P가 0이 되고 Q가 양수가 된다면 이건 순허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센터, 중심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고유값들의 합이 0이 나오고 고유값들의 곱이 양수가 나온다면 고유값들의 합이 0이고 고유값들의 곱이 양이 나온다면 이것은 순허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 두 가지 경우만 놓고 볼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물론 앞절에서 다 그려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지금 이 절에 와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임계점이 대략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고유값의 부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그만큼 고유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안장점하고 중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선점을 생각해 볼까요? 빙글빙글 감아서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반대로 감아서 돌아오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살펴봤었죠. 이 그림은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감아서 돌아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바로 나선점이에요. 이 원점이 나선점입니다. 이런 나선점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허근을 가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가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올 때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선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에서 알파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얘가 나선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본다면은 만약에 요 알파가 양수가 되면은요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합니다만 불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 실수부가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감아서 돌아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끌어당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이 알파가 실수부가 양이면 바깥으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고 알파 음이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꼴이 나오고요. 이렇게 순호수가 아닌 복소수가 됐을 때 그때 나선점이 됩니다. 스파이럴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죠.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람다1과 람다2를 더해 볼까요? 자, 두 개를 더해 보면은 I 베타과 마이너스 I 베타 서로 소호돼서 2알파 됩니다. 이때 알파 양이면 바깥으로 감아 나가고요. 알파 음이면 안쪽으로 들어온다 했었으니까 사실상 람다1 더하기 람다2 이거의 부호만 갖고는 정확하게 이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 즉 이 P를 가지고 P의 부를 가지고서 얘가 나선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Q를 계산해 볼게요. 람다1, 람다2의 곱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죠. 자, 판별식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두 고유값의 곱이 양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게 보다시피 허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판별식은 0보다 작고 Q가 양수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 P는 0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0이 되면 순호수가 돼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에 순호수가 되니까 이거의 부호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0이 될 때는 순허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P가 0이 되면 순허수가 돼서 중심이 되니까 P가 0이 아니다라고 놓고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복소수가 되면은 이 고유값들의 곱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저자가 도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Q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순호수가 아닌 복소수라면 나선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장점, 중심, 나선점은 손쉽게 구별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마디점입니다. 이 마디점은 우리가 앞절에서도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만 예제 1번의 그래프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죠. 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해 왔었던 거, 이렇게 되는 비고유 마디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되는 마디점이 있었죠. 고유 마디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림, 이게 앞절의 예제 1번, 예제 2번의 그림입니다. 둘 다 노드 마디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비고유 마디점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고유 마디점이라서 약간은 구별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우리는 마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람다1과 람다2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같은 부를 가질 때입니다. 부가 반대이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면 고유값이 모두 다 플러스인 경우고요. 원점을 향해서 온다면 고유값이 모두 다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서 부가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마디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같은 부니까 두 개 곱한 거는 당연히 양수해야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도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임계점이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그려놨던 몇 개의 그림들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이제 T는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경우는 어떤 방향에서는 접근해 오고 어떤 방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죠. 이 경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모든 경로에서 다 이 임계점을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t가 무한대로 할 때 전부 다 바깥으로 가고 이는 모든 방향이 다 0으로 오죠. 자,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를 차이점을 구별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런 용어를 정의하게 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임계점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이렇게 될 때는 임계점이 불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란 말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면 t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위상 평면상에 있는 많은 점들이 임계점 근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 임계점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위상 평면상에 있는 많은 점들이 임계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불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이 좀 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임계점이 P0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깥의 큰 원은, 이 바깥의 큰 원의 반지름은 입실원입니다. 입실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델타예요. 자, 만약에 P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입실원이 되는 그런 원판 내부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보다 더 작은 델타 구간 안에 있는 원을, 이 델타 구간 안에 있는 한 점을 잡아요. 위상평면상에 있는 한 점 P1을 잡았는데요.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P1이란 점이 기껏해야 t가 계속 무한대로 가더라도 P0의 입실원 반지름 안에 있는 원판 안에 있을 때, 즉 계속 얘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t가 변해도 이 점이 기껏해야 이 반지름이 입실원이 되는 원판 내부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안정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얘를 벗어나게 되면 불안정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이때 입실원은 그냥 베리 스몰의 뜻입니다. 너무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그냥 베리 스몰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반지름의 원판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정적이구나 라는 뜻으로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벗어나게 된다면 불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금방 파악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다가 입실원 근방을 대략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할 때 다들 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근처 안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기껏해야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 근처에 있는 점을 잡았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점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입실원 구간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는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이 말뜻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트랙티브 하다라는 말, 끌어당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임계점으로 계속 모아질 때요. 얘는 그냥 임계점으로 가진 않아요. 그냥 요 적당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그냥 안정적이다라고만 말하지 끌어당긴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적당한 입실원 구간, 반지름 안에 있는 이 원판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임계점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화살표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경로는 이제 경로의 방향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0는 임계점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P0는 안정적이면서 끌어당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고 어트랙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뜻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임계점을 좀 더 세밀하게 구별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안정성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안정적이란 것은요, 고유값이 모두 음수일 때 얘기입니다. 불안정적인 것은요, 고유값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거나 아니면 둘 다 양일 때 불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죠. 왜냐하면 여기가 모두 음이면 t가 무한대로 할 때 얘도 0, 얘도 0이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경우는 고유값이 모두 다 음수일 때예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더해서 음수죠. 고유값들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곱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고유값들이 합은 음수이고 고유값들의 곱이 양수가 된다면 끌어당기는 안정적인 임계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이제 요게 뭐가 되냐면은
안정적이다라고만 돼 있고 끌어당긴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용어를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구별한 것뿐이고요. 자, 이 불안정적이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었죠. 모두 다 양수가 되거나 모두가 다 양수가 되는 경우 또는 하나가 양이고 하나 음일 때요. 그런데 양이 되는 쪽이 플러스가 더 큰 값, 5 마이너스 2라면 더하면 플러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이제 Q가 음이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Q가 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양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쪽이 더 큰 경우에요. 자, 이렇게 되면 불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 4의 2번도 그리 어렵지 않죠. 표 4의 1번과 표 4의 2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다음 같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 사용했던 표 4의 1과 표 4의 1을 일목요연하게 저자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뭘 나타냅니까 하면 바로 판별식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판별식 있죠. 델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델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보면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P 람다 플러스 Q 이퀄 제로였었는데요. 바로 이 델타는 P 제곱 마이너스 4AC, B 점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잖아요. 자, 이것이 델타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0이라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P축이에요. 여기가 P축인데 이것은 곧 뭘 나타내냐면 P가 의미하는 바는 고유값들의 총합을 수평축으로 놓은 거예요. 트레이스 A, 즉 람다1 더하기 람다2예요. 세로축은 Q는 디터미넌트, 고유값들의 곱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가 바로 Q축이에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 그래서 람다1 곱 람다2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 이제 이거 이퀄 0이라는 거에서 이제 경계곡선을 찾는 것 뿐이에요. 넘겨 나눠버리니까 Q는 이퀄 4분의 1 P의 제곱이니까 이건 마치 뭐예요? 여기가 P축이라 놓고 여기를 Q축이라 놨었으니까 결국은 Y는 이퀄 4분의 1 X 제곱꼴, 즉 포물선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앞에 계수가 4분의 1이니까 완만한 포물선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포물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어딜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자, 넘겨 나눠버리면 되니까 Q가 4분의 1 P의 제곱보다 작은 경우, 이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넘겨 나눠버리면 되니까 Q가 4분의 1 P의 제곱보다 큰 경우니까 위에요. 이 위쪽. 그래서 여기가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허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돼요. 허근,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경로가 바로 중물을 갖는 경우에 해당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P가 0보다 작으면 P라는 것은 곧 뭘 나타내냐면 고유값들의 합이에요. 고유값들의 합이 0보다 작고 Q가 양수란 얘기는 고유값들의 합이 0보다 작고 Q가 양수란 얘기는 이게 양수란 얘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음수란 얘기는 부가 서로 마이너스이고 그래야지 곱한 게 양수잖아요. 두 개의 고유값이 음수이고 P가 음이고 Q가 양이라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부가 서로 반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부가 다 음수구나, 고유값의 부가 음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의 부가 다 음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T가 무한대로 할 때 다 0으로 가니까 안정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끌어당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이 다 그렇게 돼요.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형태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은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노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쪽도 노드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있을 때 노드라는 것을 아까 도표 4의 1번을 보세요. 자, 여기 같은 보이면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있을 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나요? 자, 이제 같은 보이면서 Q가 양수이잖아요. Q가 양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볼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 플러스든지 모두 마이너스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Q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나트니까 요 빗금친 영역이 바로 마디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가 음일 때요. Q가 음일 때는 여기 이게 세로축이 Q거든요. Q가 음일 때 요 아래예요. 요 아래는 바로 이 아래는 Q가 음일 때는 안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고유값들의 곱이 음수가 되니까 이 아래가 안장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장점이고요. 그다음 요 하얀색으로 빗금친 영역이 바로 마디점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디점. 근데 이 마디점은요, 고유값들의 합이 양이고 곱도 양이니까 둘 다 플러스란 얘기니까 발산을 하잖아요. 불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둘 다 음이고, 그러니까 둘 다 음이니까 더한 거는 음이고 곱한 건 양수가 되잖아요. 여기는 안정적인 마디점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P가 0이 되는 경우, P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세로축이에요. Q가 0이 되는 경우 이쪽이 있죠. 그럼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하죠. 아, 그럼 이게 중심이구나. 여기가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가 0이 아닌 경우니까 오른쪽 또는 왼쪽이에요. 그리고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쪽 빗금친 영역이거나 이쪽 빗금친 영역에 대해서는 나선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선점, 여기도 나선점인데요. 얘는 감아 들어가는 나선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나선점이라서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나선점이 돼요. 여기는 불안정적인 나선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여기가 전부 다 불안정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색깔로 저자가 색깔의 명암을 가지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노드. 약간 여기 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불안정적이고요. 여기 약간 밝게 돼 있죠. 이쪽이 좌표초로 말하면 2, 4분면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스파이럴 포인트가 된 거 이해할 수 있죠. 둘 다 나선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디점, 이 아래가 안장점이고요.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 그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 있던 4의 1 도표와 4의 2의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저자가 한꺼번에 표현해 놓은 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도표도 외우고요. 이 그림도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앞에 4장 3절에서 다뤘던 예제 1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도 대략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판단할 건데요. 자, 트레이스는 요 행렬 A의 대각합을 말하죠.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바로 고유값들의 곱이기도 하지만은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스를 계산해 볼게요. 이것이 P잖아요. 자, 이제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음수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Q는 바로 디터미넌트 A예요. 디터미넌트 A. X자로 계산하니까 9 마이너스 1, 8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별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예요. 36 마이너스 양수잖아요.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Q가 고유값들의 곱이거든요. 고유값들의 곱이 양수니까 두 개의 부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두 개의 고유값을 더한 게 음수란 얘기니까 둘 다 음수란 것을 말해줘요. 서로 다른 음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음수였으니까 예제 1번은 직접적으로 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고유 벡터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C2, X2 그리고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절에서 이거 다 풀었었던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음수가 되니까 T가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고 T가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마디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P는 음수이고 Q는 양수이고 판별식 양수니까 이 아래쪽에 하얀색 보라색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마디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유값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문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 우리가 2장 4절인가 어디에서 이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바로 용수철의 진동 문제였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임계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M은 요거는 용수철의 질량을 말합니다. 매달려 있는 어떤 추의, 용수철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추의 질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쇄상수예요. 이 감쇄상수는 항상 양수예요. 앞에 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역시 양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미분방정식이에요. 선형 미방이 주어졌는데요. 자, 우리는 임계점을 이제 조사하려면 연립선형 미방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선형 미방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질량은 항상 양수니까 양면을 m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y2' 플러스 n분의 c y' 플러스 n분의 k y 이퀄 제로가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식을 우변으로 이하하겠습니다. 그럼 y2' 이퀄 y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n분의 k y 마이너스 n분의 c 앞에서 2장 4절쯤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연립선형 미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y1과 y2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y1은 그냥 y를 y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y2는 y'을 y2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y2' 있잖아요. 그래서 y2'은 y2의 프라임이 y2'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과정으로부터요. y2'은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n분의 k y y를 y1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n분의 c y'이죠. 자, y'은 y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y2'은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y1'은 여기서 y1'을 마저 계산하면 y1'은 y'인데요. y'이 y2잖아요. 자, 이제 얘네들로부터 연립선형 미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1', y2' 행렬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y1, y2가 되고요. 자, 이제 y1'은 y2니까 행렬에서 y2 나오려면 0과 1이고요. 여기는 y1, y2가 있죠. 마이너스 n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c와 같이 됩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y' 이퀄 이거는 상수들로 구성된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y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이퀄 ay 꼴, 즉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연립선형 미방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유형, 임계점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라는 얘기니까요. 우리 요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요 2차 정사각형렬 A에 우리는 고유값을 모두 구해서 트레이스, 디터미넌트, 그리고 판별식을 모두 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유값들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람다1과 람다2의 총합. 자, 이것이 P인데요. 이것은 트레이스잖아요. 트레이스 A, 이걸 A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대각선을 더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계산하죠. Q는 고유값들의 곱이에요. 고유값들의 곱인데 디터미넌트 A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요.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빼는 거니까 플러스 n분의 K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P하고 Q의 부를 따져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요 K는 용수철 상수 양수고요. C는 감쇄상수 역시 양수고요. M은 추의 질량이에요.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S가 이건 음수가 되고 이건 양수가 되네요. P는 음수고 Q가 양수예요. P가 음수고 Q가 양수니까 요 안에 있습니다. 이제 판별식만 계산해 보면 되겠군요. 밑에다 마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판별식은 이제 델타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의 제곱, 이걸 제곱합니다. M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자, Q의 4배, 이거 4배죠? M분의 4Q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거는 M제곱으로 통분하니까 M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4MQ.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M은 이제 양수니까 이제 판별식 D가 양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분자 양이 되는 경우고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분자 0. 판별식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앞에서 2장 4절쯤에서 용수절의 감세 진동 문제를 다루면서 이거 과감세, 임계감세 이런 용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C가 감세상수였는데 이 C가 제로라는 얘기는 감세력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세력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비감세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C가 0이면 비감세 운동이 됩니다. 자, 그 C가 0이면 P가 0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C가 0이면 P가 0이죠. P가 0이 됐습니다. P가 0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M은 추의 질량, Q는 용수절 상수, 이거 양수잖아요. 그게 당연히 여기를 말하는군요. 파란색으로 했던 거. 그건 중심이 되네요. 그래서 C가 0이 되면 비감세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계점은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요 판별식을 이제 하나하나 구별하겠습니다. 요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나올 때예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당연히 공역 복소분을 갖게 되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요. 이건 항상 양수예요. 요 분자만 지금 판단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근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허근을 갖게 되면은 자, 요 위쪽이에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위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P는 음수고 Q는 양수니까 요 부분이에요. 2, 4분면의 요쪽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선점이네요. 이쪽에 있으면 끌어당기는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나선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감세 운동을 하게 될 때 바로 임계점은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는 나선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임계감세는 뭐냐면 이게 0일 때예요. 이게 0일 때, 즉 중문을 가질 때 바로 이렇게 판별식 0이 나올 때 임계감세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보라색 곡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P는 음수고 그리고 Q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 왼쪽 2, 4분면에 있는 요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쪽에 있으니까 끌어당기고 안정적이면서 그러면 당연히 마디점이 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세, 여기가 양수일 때요. 서로 다른 두 실결을 가질 때 여기가 양수인 경우에요. 여전히 P는 음수고 Q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P는 음수이고 Q는 양수이면서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아래쪽에 하얀색 빗금친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2, 4분면에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끌어당기면서 마디점이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 다뤄지는 이와 같은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도표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고유값을 잘 분석을 하면 충분히 이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4장 5절은 비선형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비선형 연립 미분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정성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이해하고 또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